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원외고 학생들을 수능과 내신을 모두 다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지금은 비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1월 초부터 현재 수능 대비 그리고 내신에 대한 일부 선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시즌이 이제 끝나면 이게 시즌 1이거든요. 시즌 2는 예상컨대 3월 2주차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토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3월 2주차 수업부터 이제 내신 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대원외고는 첫 시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험. 아이들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 국어가 굉장히 이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완전히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히 뭐 깨알처럼 달달달 외워야 되는 내신처럼 출제되는 것도 아닌 특이하게 대원 내신형 문제가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꽤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이제 본 강사로서 제가 15년 차 이후부터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몇 년 전부터는 대원외고 15년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대원외고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원을 오래 가르쳤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교체가 되셔도 대원만의 특별한 스타일, 특이한 스타일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에 PPT 들어갈게요. 엄청나게 어려워서 못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내가 풀어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도 잘 풀어내는 그런 선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보고 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객관식을 예로 들면 답이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국어 공부를 할 때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가장 난관에 봉착하는 게 두 개 중에 하나에서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을 구분해내는 그 능력, 그 차이가 1, 2, 3등급을 변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하 등급 친구들은 이제 거기까지 가기도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대원외고 안에서는 이제 객관식에서의 변별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아이들이 끝까지 고민하다가 하나를 근데 이거는요 1학년 전체를 치르고 2학년은 대원외고는 이제 올 문학인데 문학으로 가면 더 그 상황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국어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게 맞을 것 같고 저게 틀릴 것 같고가 절대 아니고 수능에서도 아니고 내신에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80%만 답이 되고 하나는 100% 명확하게 답이 되는 그 변별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제 그게 국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어머님들 다들 지향하는 것 자체가 3등급 이상을 다 꿈꾸고 계실 거고 물론 학생들은 다 내가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을 받을 것 같고 받고 싶고 만점을 받고 싶고 이제 이런 꿈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쉽지 않은 그 현실을 우리가 돌파해서 결국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고 학생들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강의 자체가 저는 적중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대원외고를 그만큼 오래 가르쳐 왔고 대원외고 강사들, 교사진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대원만의 그 변별점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선지를 구성하는 그런 원리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3등급 이상 학생들에게는 뭔가 좀 담비 같은, 가뭄의 담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양치기로 수업하는 걸 원하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하 또 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 오픈반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조금 더 꼼꼼한 관리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핵심을 찌르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끌고 가는데 거기서 소화가 되는 친구들은 그 소화가 되는 이상의 단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목표점은 하나를 안 틀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목표점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6단계 문제 시스템 중에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를 풀리게 한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게 제 내신 대비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끌고 가는 이제 메인의 수업에 좀 이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그 학원에서 보는 모의 평가를 진짜 중요시하거든요. 그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시험 끝나고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학원에서 보는 그 한 번 한 번의 시험들. 대원외고는 작년까지는 20문제를 봤는데 올해는 10문제로 줄일 생각입니다. 대신은 십지선다형 같은 문제들이 객관식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작년 2학기 때부터 그 시행해 봤더니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 정말 고퀄리티의 내신과 직결되는 그런 실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테스트를 봐서 통과를 한 친구들은 그 이상의 단계를 가면 되지만 통과를 못한 친구들은 이제 클리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통과한 친구들에게는 선택이에요. 통과 못한 친구들에게는 의무입니다. 이게 첫 중간고사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면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율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부탁드리건데 첫 중간고사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양적으로 많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문제들을 접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치기로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중복해서 푸는 식의 공부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워낙 시험 범위 자체가 방대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스펙트럼 자체도 넓어요.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난도 문제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고등 내신, 중학교 때 그냥 조금 공부하면 90점 넘는 그런 식의 시험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는 진짜 이게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제 그때 후회하면 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대원외고 내신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상 박완수 교과서고요. 뭐 아시다시피 3패 2지가 요약본입니다. 등급 요약본. 그래서 그러니까 1등급에 대한 요약본이어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이은영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게 정리가 안 되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3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이건 봐주시면 됩니다. 학교의 정보인데 이제 제가 설명회 때마다 이 4페이지에 실제 시험 범위로 수록을 해놓거든요. 이건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2022년의 이 시험 범위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진 범위예요. 근데 2023년 올해 다시 예년의 범위처럼 여기서 플러스 5에서 10작품 정도가 더 추가가 될지, 이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국어적인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습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문화 자체가 줄글을 읽는 것보다는 보고 짧게 짤러보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예전보다는 조금 줄이셨어요. 예전에는요, 모의고사가 400문제가 들어갔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안 되죠. 모의고사가 400문제, 10회분, 거의 400문제 8회분. 8회분이면 400문제 정도 되죠. 45문제 정도니.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계산이 잘 안 되네요. 9회분인가?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을 때 400문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시험 범위가 좀 적어진 거긴 하지만, 중학교 때에 아직 습성이 남아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다 시험 범위예요 라고 들어갈 만큼 이게 고등과정에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범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학습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관심이 있는 어머님들은 실감을 하실 텐데, 시험 기간이 임박해 오면 범위를 다 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학생들한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골고루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내가 안 본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본 데서 나오는 게 꼭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보기만 했으면 맞을 수 있는데 안 봐서 틀리는 경우들이 아쉽게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막 깊이 있게 뚫어져라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시험 범위 들어가는 작품들 간의 연계성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여러 번 보는 것이 대원 외고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때 최소 3회독 이상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 봐주시면 교과서와 교과서 외 범위고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의 출제 범위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고 방대해서, 일단은 시험 대비 자체 압박감, 국어에 대한 압박감, 그래서 국어는
한 과목만 볼 때도 있고 국어는 시험이 주말을 껴서 볼 때가 최근에는 좀 많아요. 주말 끼고 화요일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요일이 없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국어에 대한 이제 범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시험의 요일 자체도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많이 이제 설명회 가서 들어보셨겠지만은 학교 수업으로 교과서의 50%인데 이게 실제로 변별력 범위고요. 교과서 외에 작년까지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았던 기준이 전국연합학력평가 마더텀 24회 미니모의고사 노란 색깔 표지 있잖아요. 그건데 솔직히 대원외고 친구들한테 그 교재 자체가 어려운 교재는 아니에요. 1학년 모의고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3학년께 덜어 들어가 있지만 1학년 모의고사긴 한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내신처럼 문제를 다시 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지문을 활용하지만 내신처럼 낸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독서 지문에서 서술형이 출제가 돼요. 독서 지문에서 고전 시가랑 연계해서 용비어 첨가 같은 거 이제 그렇게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의 범위 자체가 50%고 변별력 범위고 교과서 외 범위 중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는 25% 범위 이게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하되 아예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여기서는 나와요. 따라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변별력 1순위, 2순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세 번째 거는 보기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범위거든요. EBS 올림포스 범위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BS 올림포스 범위를 계속 이번 교과 과정에 썼는데 얘는 자습 범위예요. 자습. 자, 2021년까지는요. EBS 올림포스 강의 수강이 필수였습니다. 근데 한 강당 80분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2배속, 3배속으로 막 듣는데요. 그런 게 들어가고 시험 범위였는데 2022년부터는 강의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강의를 주고 이제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단언컨대 교재 안에서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EBS 올림포스 범위가 결국은 변형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재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범위와 비슷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은요 이걸 갖고 변형한다고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를 같은 개념이지만 살짝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EBS 이 올림포스 범위 자체가 실제 시험 준비를 할 때 애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범위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은 아무리 변별력 범위라고 제가 강조를 해도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잖아요. 선생님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혼자서 생으로 그냥 해야 되는 범위라는 그 부담감이 되게 커요. 사실은 여기 수록된 작품은 수능의 상중하로 치면 제가 볼 땐 그냥 난이도 하의 작품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고향이라든가 정념의 기라는 작품 이제 EBS에 들어가는 범위 중에서 중복적으로 출제되는 작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EBS에서 정말 중요한 것의 베스트 순위를 알려줄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하나의 팁이 지금 흘러나왔는데 또 다른 고향과 정념이기가 시험 범위 중에 애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시예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 시가 반복적으로 출제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 나온 것이 중요한 거면 계속 나와요. 시험 범위.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작품들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당연히 만점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면요. 국어적인 역량이 빼어난 친구들 그래도 수능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은 모르는 게 나와도 풀 수가 있잖아요. 수능은. 근데 내신은 안 하고 가면 못 풀어요. 안 하고 가면.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내신 대비 핵심은 이 방대한 범위를 선생님의 도움하에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이제 대원외고 친구들 중에서 수업을 뭐 이렇게 설렁설렁 듣거나 잘 안 듣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거의. 수업은 다들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들 수업하는 거 패턴 보면은 여학생들 진짜 필기만 하느라고 이게 이해라기보다는 막 써갖고 오는데 바빠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학원에 와서 제가 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학교에서 이미 한 번을 듣고 오는 거잖아요. 내신은. 그러니까 학원 수업은 조금 더 컴팩트하고 고효율적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 필기를 제가 다 미리 그러니까 항상 거의 실시간 드라마로 치면 쪽대본처럼 아이들한테 목요일 밤이나 이제 금요일 날까지도 필기를 다 받아요. 수강생들 모두 다 내야 됩니다.
필기 잘하고 잘하는 친구 것만 거두면 무임승차하는 친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설득을 해요. 못해도 좋으니 자기가 최소한 성의는 다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필기를 다 이렇게 카톡으로 다 애들이 보냅니다. 매주마다 조금씩 나간 걸 보내면 그걸 취합해갖고 제가 손필기를 다 해서 줘요. 칼라 손필기를 다 해주는데 학교 필기와 이은영 선생님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기의 색깔을 구분해줘요. 그리고 이제 너네가 그 필기가 이제 핵심적인 필기가 되고 너네가 문제를 각자 풀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거든요. 이 문제는 내가 좀 기억해야 될 문제다. 몰랐던 문제다. 그런 필기는 저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 색깔로 몇 번 문제에서 풀었었던 것 중에 기억해야 될 메모사항을 그 지문에다가 얹게 만듭니다. 자기 필기. 그러면 필기가 세 가지가 취합되는 나만의 텍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문 이해하고 문제 푼 다음에 항상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은 마지막 단계는 내가 정리해놓은 이 필기 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는 수많은 많은 작품들을 진도 나가는데도 정말 제가 굉장히 허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를 좀 효율적으로 빨리 나가기 위해서도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 제 수업 시간은 이해를 시키는 수업 시간으로 삼고 싶거든요. 막 필기하느라고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에 제가 방대한 범위를 이제 우리가 6주차 본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분량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교과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과서 조금 마더텅 조금씩 나가거든요. 그럼 미니 모의고사 조금. 그리고 아예 자습 범위는 미뤄두면은 시험 기간 임박해갖고 하나도 안 해갖고 불안해지니까 마더텅 조금 해갖고 교재 한 권이 1주차마다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작품들 간의 연계성도 같이 보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좀 효율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문제를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변별력 문제가 작년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강사인 제가 봐도 여태까지 대원외고에서 보지 못한 문제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 자화상 학생들은 알 텐데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그게 객관식에서는 제가 봤을 때 변별력 문학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의문의 변동을 준비를 하고 갔는데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진짜 학원에서 의문의 변동 못하면 남겨갖고 막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막상 내신 들어가면 이제 남학생들이 좀 그게 심한데 의문의 변동에서 정작 또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 큰 대원외고의 이제 출제 큰 틀에서의 변화 이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좀 제가 봤을 때 정말 두 개 중에 하나도 변별하기 힘든 것 같은 문제가 중간고사 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법이 완전 거의 수능화돼서 문법을 가르치셨던 그러니까 올해도 여운평 선생님이 그대로 가르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코로나에 중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고 1, 2, 3 수능, 모의 수능, 그다음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총 취합한 100문제가 넘는 문제를 프린트로 주셨어요. 답만 주셨거든. 답만 해설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바로 학생들한테 이제 풀라고 하고 자습 시간에 이제 그게 긴급 투입된 시험 임박해서 긴급 투입된 프린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자습 시간에 듣는 건 돼요. 강의를. 듣는 게 대원외고 허락이 되거든요. 말은 못해도. 그래서 제가 줌으로 다 이렇게 책 펼치고 설명을 다 해주고 해설지를 올려줘서 준비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시험도 그동안 나왔었던 의문의 변동보다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대원외고 문법 그러니까 문법 선생님의 자리가 1년 이상 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바뀌시니까. 그래도 작년 선생님이 가장 성의 있게 가르치셨던 분이거든요. 성의 있게 가르치고 성의 있게 내셨으니까 대원외고가 선생님이 계속 바뀌셔도 예전은 완전 단답형처럼 외워내는 문법이었다면 이제는 수능적으로 좀 더 문제를 깊이 있게 출제를 하는데 내신이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까다로운 변별력 문제들을 집어넣어서 문법을 정말 콕콕콕콕 핵심을 찌르듯이 킬러 문항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문법에서 안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어떤 그런 수능적인 틀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봐도 수능은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조건에 맞춰서 보기 박스를 해석하면 그런데 정말 얄밉게도 예외적으로 딱 거기에 벗어나는 예시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내신의 킬러 문항인데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또 이제 서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술형은 만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원 친구들 중에 선생님 서술형이 나왔는데
답을 하나도 몰라서 못 썼어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아, 풀만 했어요. 좀 헷갈리긴 했는데 뭐 이런 반응인데 쪽지가 뭐 꼬리표라고 하나요? 그거 나오면 이제 애들이 희비가 엇갈려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죄송해요. 남녀를 자꾸 가르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뒷짐지고 서술형을 보는 스타일이고 뭘 많이 안 씁니다. 여학생들은 너무 많이 써요. 뭘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근데 서술형은 많이 쓴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조건에 어긋나는 쓸데없는 답을 쓰면 그냥 감점이 또 돼요. 근데 또 써야 될 거를 너무 안 쓰거나 그리고 글씨를 못 알아보게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남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서술형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원외고 서술형은 조건에 맞춰서 깔끔하게 핵심만 쓰는 답안을 쓰는 연습이 안 된 친구들에게 감점 요소가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실제 서술형을 써보게 하고, 저랑 수업을 하면 6회 정도 쓸 수 있거든요. 6회 정도 써보게 하고 첨삭해서 첨삭지 다 사진으로 주중에 전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최종 첨삭을 다 하거든요. 제 글씨로 첨삭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중에 이제 그걸 문자를 보내주면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좌표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고치라고 써놓은 코멘트를 다음 시험에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위에 문자에 다 있잖아요, 자료가. 고치지 않고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친구는 이제 그때부터는 면담 앤드 클리닉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보면 여태까지 대원 친구들은 대부분 다 발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빨간 글씨가 거의 없으면 발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아이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는 묶여서 출제가 됐다, 뭐 그런 얘기였었고요.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깨알 자랑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제 수업에 가장 이제 어머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텍스트에 있어서 교재에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그 한 권으로 이렇게 단권화 교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선필기 교재에서.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학교 수업에서 말한 것을 갖고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실 텐데, 학교 수업에서는 핵심을 말해주시고 흐름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 있는 개념들을 제가 추가로 또 다른 색깔로 필기를 넣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평가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현대 작품 위주로 출제가 됐는데, 또 재작년에는 마더텅 범위에서 고전 소설이 들어가고 한자 성어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한자 성어 문제를 내면은 굉장히 또 헷갈려가 틀려 하는데, 대원외고는 1년에 언제가 됐든 고전 소설에 들어가면 한자 성어는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우리 친구들 지금 특강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주제별 한자 성어, 결국 주제를 맞추면 되거든요. 효에 대한 한자인지, 충에 대한 한자인지, 탄식에 대한 한자인지, 이런 한자를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제별로 아이들한테 주제가 5개 다른 것 중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자 성어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지금 해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냥 어머님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수 있게 출제를 했는데, 여기 썼는데요. 독서에 대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비문학 독해 독서가 타 학교와 다르게 외부 그 교재 자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잖아요. 남의 학교는 교과서를 위주로 하고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스타일이라면, 대원외고는 애초에 시험 범위에 그냥 외부 지문들이 들어가요. 그 외부 지문을 시에서는 다 묶어서 가나다라마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식으로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외부 지문과의,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과의 연계성을 따져갖고 공부를 하는 게 대원외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독서 같은 경우, 타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학과 문법 자체가 그 시험 범위 거의 변별력 범위고 그것만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원은 독서가 항상 들어가요. 3학년에 계시다가, 한참 전에 3학년에 계시다가 1학년으로 다시 내려온 박성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합류를 하시면서 이게 약간 바뀌었어요, 틀이. 원래는 1학기는 문학, 문법, 현대 문법, 2학기는 고전 문법, 독서 이렇게 가는데, 마더텅의 그 올림포스 범위가 거의 그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서 시험 범위에 매번 독서가 다 들어가요. 매번 문학도 들어가고, 매번 문법도 들어가고, 매번 독서도 들어가고, 매번 화법 장문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모든 영역이
공통 과목 앤드 선택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골고루 아이들이. 그래서 근데 실제로 독서는 편차가 진짜 심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편차가 좀 심해서 마더텅 범위 아니고서 올림포스에 들어가는 범위는 대부분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문과생 친구들이니까 경제지문 이런 거 많이 출제가 되고 경제지문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그런 거 항상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서 나와요. 이제 뻔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독서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이거는 겁먹지는 않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내신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수능이라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공부예요. 그런데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다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서술형으로 나와도 풀 수가 있고 변형돼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빈칸 넣기 변형 문제를 먼저 풀려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변형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맥락의 흐름이 잡히면 이제 마무리는 빈칸 넣기로. 애들이 선생님 비문학 넣기 지문을 빈칸 넣기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공부를 이미 큰 흐름에서 다 잡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디테일한 개념들을 잡기 위해 마지막 마무리는 빈칸 넣기 테스트 키워드들만 뚫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시켜주면 독서는 크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독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 시험에 5개, 6개 이상 들어가고 어쩔 때는 거의 10개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자, 근데 효율적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앞에 3페이지로 와주시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1등급 전략의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원외고 내신을 꿰뚫는 강의로 매년 비약적 등급 상승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비약적 등급 상승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또 뭐 첫 시험에서 뭐 모든 애들이 다 잘 볼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제 기대와 학생의 기대보다 못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합류한 친구들 있잖아요. 합류한 친구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수업을 듣다가 기말고사부터 합류했는데 6주 수업 만에 30점이 오른 친구도 있고 30점이 오른 점수가 있는 게 더 신기하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거나 필기 노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프린트 쪼가리 갖고 다니지 않고 일주일에 색깔, 애들한테 색깔도 나중에는 막 뭐랄까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뭐 버건디로 해주세요. 뭐 아이들이 요청이 있어요. 이번에는 남자애들이 핫핑크로 해주세요. 남자는 핑크죠. 이러면서 교재를 이제 요청을 하면 아이들한테 색깔을 반영해가지고 색깔별로 교재를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갖고 오기를 헷갈려해서 웬만하면 이번 주는 그 한 권 갖고 온 걸 가지고 한 권이라고 해도 그렇게 두껍지는 않게 만듭니다. 개념과 그다음에 실전 문제와 서술형까지 다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담아드리고 세 번째는 모의평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원 기출을 미리 풀리는 선생님도 있고 직보 때 한꺼번에 풀리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기출을 아껴뒀다가 기출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은 다 출제 핵심을 설명을 해주지만 정작 그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는 모의평가 때 제가 대부분 변형해서 객관식을 십지선다 정도로 바꾸고 그리고 서술형을 학교 조건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달아서 아이들에게 쓰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서술형의 부분 점수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분 점수를 줘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시켜서 한 1점도 깎이지 않는 답안 쓰기 훈련을 시킬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원은 교과서 외 출제나 외부 지문 활용형이 그렇게 엄청난 비중의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나오면 좀 아이들이 힘든 작품들 그리고 주로 고전 작품들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지금 고전시가 특강을 듣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 중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도는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자료에 정리해주고 연계 작품을 관련지어서 수업하고 좀 풀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법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내신 기간에도 고난도 내신 문제도 대비되지만 수능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내신 기간에는 이런 수능에 대한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은 부족하지 않은 출발점에서 하나라도 안 틀리게 1점이라도 안 깎이게 더 그 아이에 맞는 공부를 시키도록 할 거고 부족한 친구들은 이 부분까지도 제가 추가로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저는 30분 수업을 따닥따닥 붙여잡지 않아요. 최소 1시간에서 1시간도 아니에요. 1시간 반 정도 다 텀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 텀 안에 그 전후로 질문은 다 해주거나 뭐 그날 못 통과한 거는 그날 남겨서 잠깐 피드백을 시키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 남기해서 강제로 시키는 거는 조금 대원해고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니까 저녁 수업을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좀 짧게 하고 갈 수 있으면 10분 내에 끝나면 짧게 시키지만 아이가 좀 너무 이렇게 좀 다음 수업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11시 반 정도 학교 갔다 와서 씻고 그럼 11시 반도 되더라고요. 주중에 학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면 수학하기 전에 잠깐 들리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따로 줌으로 이제 재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줌 재시험은 100% 구두 테스트예요. 구두 테스트. 이제 그렇게라도 제가 관리를 시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8번은 이번 회차에 한번 제가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대원외고도 하지만 외대부고도 합니다. 외대부고는 항상 이제 거의 실시간 라이브를 같이 하거든요. 현장 수업과. 그래서 대원외고 친구들도 혹시라도 이제 뭐 이건 무조건 현장에 오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현장에 와야 이게 성적이 오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영상을 받아놓고 쌓아놓고 안 보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방학 때도 너 동영상 수집가냐? 선생님 저 뭐 국어도 받고 뭐 수학도 받고 영어도 받고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진짜 볼 게 너무 많다고 막 아이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내신 때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 강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라이브로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뭐 직보 때도 이미 저는 직보 때 총정리식 직보를 하지만 직보가 되게 중요한 수업이긴 하지만 직보 전에 많은 것들이 사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직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예를 들어 흔하지는 않지만 대원외고에서 국어를 첫날에 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라이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내신 때 또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현장 수강한 학생들은 다 이제 현장 수업을 찍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복습할 수 있게 동영상을 항상 네이버 밴드에 올려놔요. 그럼 자기가 문제 풀다 막히면 그 지점 가서 다시 듣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뒤에 7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내신 대비 진짜 중요한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내신 만점 1등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외고 제 수강생 전체를 1등급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원외고 1등급은 제 수강생 안에서 꼭 다 나올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는 목표는 제가 꼭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한 내신 프로그램은 지금 요약본을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 이렇게 책에 프린트에 7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서 어머님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깊이 있게, 강의는 꼼꼼하게 이번 해에도 40기죠. 우리 40기 친구들 열정을 다 쏟아서 제 머릿속에 이 두뇌를 생각하면요. 많은 학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정이 든 학교가 대원외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첫 중간고사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흔쾌히 저한테 감사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